여기 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점점 인지도를 높이고 있던 유명 여배우였는데요. 그랬던 그녀는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기쿠치요코. 1950년 9월 26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2살의 나이에 후지필름 광고의 아역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6살엔 잡지 모델, 9살엔 아역 배우로 영화계에까지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15살 무렵 NHK에서 개최한 신인 오디션에서 최종 2위로 합격, 소속사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고, 이때부터는 기쿠요코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배우로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미토코오몬 같은 유명 시대극에도 출연하는 것은 물론 스키스키 마조 센세라는 드라마에는 무려 주인공 역으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 꽤나 인기가 있었던 모양인지 이 작품을 계기로 그녀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아나가게 되었죠. 이렇게 열심히 배우 활동을 하던 그녀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후지사와 요지로라는 남성으로 키쿠치 씨와 같은 소속사 출신의 배우였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배우였다고는 해도 키쿠치 씨가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드라마 주역을 맡는 스타였던 것에 반해 이 후지사와라는 남자는 가면라이더의 괴인 역할처럼 주로 단역 배역을 맡던 무명 배우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키쿠치 씨는 인지도와 상관없이 후지사와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한 끝에 이내 둘은 연인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이었지만 후지사와는 키쿠치 씨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키쿠치 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던 데다 일거리 역시도 그녀에 비해 없는 날이 훨씬 많았기에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죠. 이러한 현실에 후지사와는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가속화되어 그는 한 가지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키쿠치 씨는 날 가지고 놀 뿐 나중에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평소엔 배우 일거리가 없었다 보니 시간은 많았기에 키쿠치 씨의 촬영 현장을 보러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 관계자들은 그가 현장을 기웃거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기에 촬영과 관련 없으면 멋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하네요. 사실 그가 이렇게까지 촬영 현장에 숨어들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키쿠치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서 촬영장에 드나들었던 것이죠. 후지사와는 감시 이외에도 그녀에게 매일 밤 늦게까지 전화를 거는 등 다소 집착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런 나날이 계속되던 와중 후지사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었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쉽게 헤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히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그는 즉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쿠지 씨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여배우의 커리어에 있어 갑작스러운 결혼이라는 것은 팬은 물론 소속사의 많은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일인데다 무엇보다 후지사와와는 사귄 지 고작 3개월밖에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후지사와는 제대로 모아둔 돈도 없었으며 배우일 역시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키쿠치 씨는 후지사와의 프로포즈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모양인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상담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을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척이나 갑작스러웠던 것은 물론 후지사와는 무명 배우였기에 딸의 앞날을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에선 당연한 판단이었죠. 아버지는 수입이 없는 남자는 절대 안 된다 라는 말로 결혼을 반대했고 키쿠치 씨는 후지사와에게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아직은 결혼할 수 없으니 연인으로 지내자 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후지사와는 이 대답에 분노했습니다. 애초에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지 감시하기 위해 촬영 현장까지 따라갔던 걸 보면 후지사와는 그녀를 그다지 믿지 않았기에 그는 그녀의 말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다 거짓말일지도 몰라. 나랑 결혼 못한다는 게 진짜 아버지 반대 때문일까? 사실은 감독이나 다른 배우랑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날 버리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잠식된 그는 이때를 기점으로 키쿠지 씨를 심하게 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론 남자친구였지만 하는 짓은 영락없는 스토커였죠.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1975년 4월 29일 새벽 3시, 이날도 어김없이 키쿠치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든 그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신주쿠에 있는 키쿠치 씨의 고급 맨션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선 그의 귀에는 통화 중인 키쿠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또 의심병이 도진 후지사와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몰래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반지가 갖고 싶어. 내일 9시에 전화로 깨워줘. 이 내용을 듣게 된 후지사와는 키쿠치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의 착각이었는데요. 키쿠치 씨가 통화하던 상대는 그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싶다고 말한 반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남긴 유품을 말하는 것으로, 키쿠치 씨가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물려받기로 약속했던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심병에 빠진 후지사와에게 있어서 이 대화는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반지를 선물 받고 싶다며 애교를 부리는 것으로 들렸던 것이죠. 상황을 오해한 후지사와는 역시 내 생각대로야,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았어 라고 생각했고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배신당할 거라면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전까지 키쿠치 씨에게 쏟았던 그의 뒤틀린 애정들은 전부 증오로 바뀌었고, 전화가 끝난 걸 확인한 그는 키쿠치 씨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후지사와가 튀어나왔기에 깜짝 놀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후지사와는 키쿠치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아까까지 통화하던 전화기 선으로 그녀의 목을 다시금 졸랐고, 이에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된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지사와는 현장에 한 장의 메모를 남겼는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 그게 요오코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결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신이시여, 저승에서 저희 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요오코만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로 딱 3개월째가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후 메모를 마친 그는 쪽지를 시신 옆에 두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시간 후 아침, 전날 밤 딸에게 아침 9시에 깨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약속대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아버지는 딸의 집으로 향했고, 오전 11시 30분경 아버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한편 도주한 후지사와는 친구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 도착한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전부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후엔 경찰에 자수할 테니까 함께 가줘 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째서인지 말을 끝내더니 돌연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후지사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그의 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아버지와 친구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후지사와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 수사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 다시금 경찰 측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의 내용은 경찰이 용의자로 추적 중이던 후지사와가 오후 1시 35분경 운전을 하다 다리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는 친구 집을 나온 후 세상을 뜰 생각으로 교통사고를 냈던 것이죠. 물론 죽지 않았지만 말이죠. 사고로 부상당한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연락을 받은 경찰이 병원으로 이동, 치료를 기다린 후 체포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도 전부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키쿠치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주의를 줘도 듣지 않았기에 죽여버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시 키쿠치의 통화 상대가 아버지였으며 후지사와가 멋대로 착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후 후지사와는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반성과 사죄의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1975년 11월 18일 재판부는 징역 7년을 판결했습니다. 상당히 형량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일본의 과거 형량은 약한 편이었고, 살인죄에 대한 형기가 강해진 것은 약 2004년 무렵이었기에 1970년대 당시엔 이게 당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후지사와는 감옥에 들어갔고 1980년대쯤 출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후지사와의 행적에 대해선
스시집 딸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친가인 척추 교정원을 이어받았다. 등등 여러 소문이 있습니다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인기 배우와 사랑에 빠졌던 무명 배우의 이야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